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랑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보면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래요. 네. 그리고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태양입니다. 질량이 99.8%를 차지한다니 진짜 좀 놀라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태양에서 에너지는 어떻게 생성될까 하는 것을 배우고 지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자, 태양은요. 여기 보면 핵, 복사층, 대류층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태양 에너지를 밝게 전해주는 곳은 여기에서 에너지를 생성하기 때문인데요. 이 네 개가 뭘까요? 네, 네 개는 수소입니다. 자, 수소 4개가 지금 핵 안에 있어요. 핵 안은 1500만 켈빈이라고 해요. 온도가 켈빈 온도라는 말인데 섭씨 온도로 환산하면 1500만 도씨 정도 됩니다. 진짜 뜨겁겠죠. 상상하기가 어려운데요. 그 안에서 수소 원자핵 4개가 있어요. 원자핵 중에서도 수소는 양성자만 가지죠. 얘들은 노란 색깔은 양성자겠네요. 수소 원자핵 4개가 1500만 켈빈 온도에서 서로 같이 융합을 하게 되고요. 이 4개의 2개는 양성자가 되고 2개는 중성자라고 하는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헬륨은 원자핵을 가지는데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를 가지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핵 안에서 일어나요. 근데 수소 원자핵 4개를 더한 거랑 이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랑 질량을 보니 수소 원자핵 4개가 더 질량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얘들이 합쳐지고 나서 만들어진 에너지는 어디 갔을까? 그 에너지는 방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우리가 쬐는 태양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자, 수소 원자핵 4개랑 헬륨 1개가 만들어지고 그때 에너지가 방출된다. 수소 원자핵 4개 각각을 더한 것이 헬륨 원자핵 하나보다 더 무겁다. 질량이 크다. 이렇게 하는 거 기억해주고 그래서 이 과정을 수소가 원자핵이 융합한 반응이라고 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태양에서는 지금까지 이러한 것으로 에너지를 생성해 왔고요. 그 에너지가 복사층을 거쳐서 대류층을 거쳐서 우주로 방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태양은 이렇게 수소 핵 융합 반응으로 우주에 에너지를 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50억 년 동안 이 에너지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양의 수소들이 핵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태양 에너지를 우리 지구가 받을 거예요. 태양 에너지가 우주 전체로 에너지를 보낼 때 그 중에서 우리 지구가 받는 에너지는 20억 분의 1 정도라고 해요. 20억 분의 1 정도를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지구에 있는 생물들, 지구가 살아가는 힘이 되는데요. 같이 그 태양 에너지가 우리 지구로 와서 우리 지구에서 어떻게 그걸 이용하고 또 받은 만큼 보내야 되죠. 받은 만큼 보내서 지구 온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태양 에너지를 100%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 50%는 지표에 흡수가 됩니다. 지표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그리고 20% 정도는 대기와 구름에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따뜻하게 데워지겠죠? 그럼 나머지 70%는 지표와 대기에 의해서 반사를 해서 30%는 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70%만 지구에서 흡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주로 방출할 때는 우리가 흡수한 거, 즉 70%만 방출해야 돼요. 30%는 이미 반사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요. 70 흡수하고 70 방출하면 들어온 것과 나간 태양 에너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흡수를 하면요. 대기에서 흡수된 것 중에서 일부가 지표로 다시 방출돼요. 한 10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표는 50%를 받고 103도 받겠죠? 그러면 지표는 더 데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 합친 거 153이 지표에서 이렇게 갖고 있다가 방출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방출되다가 147 정도는 대기에 다시 흡수되고요. 나머지 153에서 147을 뺀 나머지는 우주로 방출된다고 해요. 자, 그리고 대기와 구름이 흡수한 거 20, 그리고 대기가 지금 지표에서 흡수한 거 147 합치면 얼마예요? 167이죠? 167 중에 지금 103을 지표가 받았어요. 그러면 167 중에 103을 지표가 받으면 남은 64는 여기 대우주로 방출되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 지금 에너지 수단을 설명을 했는데 반복해서 들으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주로 방출되는 것은 70%. 우리가 태양 에너지로부터 반사한 거를 뺀 70을 받았으니까 우주로 방출한 거 70%를 방출하면 지구의 온도가 계속 태양 에너지와 잘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겠죠. 교과서 299쪽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 양은 태양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에너지의 20억 분의 1에 불과하지만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지구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전환될지 298쪽을 펼쳐서 한번 선생님이랑 그림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부분은 공부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할게요. 자,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요. 여기 보면 화석 연료가 만들어지는 거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자, 화석 연료는 땅속에 묻힌 생물의 유해가 오랜 세월에 걸쳐 열과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또 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써볼게요. 자, 태양 에너지가 태양이라고 쓸게요. 에너지. 자,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생물이 어떻게 되나요?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식물은 어떻게 되나요?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광합성을 하죠. 그러면서 그거를 영양분으로 만드는 데 쓰잖아요. 그걸 무슨 에너지라고 해요? 몸에 어떤 화학 작용을 일으키니까 화학 에너지죠. 예, 화학 에너지로 되어서 영양분을 만들고 그 영양분을 동물이 먹으면서 또 에너지를 얻고 그것이 땅에 묻혀가지고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또 화석 연료가 돼서 그 화석 연료의 또 화학 에너지가 우리한테 쓰이잖아요. 예, 그래서 자, 여기서 태양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석 연료는요. 자, 두 번째, 지금 이거는 꼭 필기를 합니다. 예. 두 번째, 태양광 발전은 조금 이따가 할 건데요. 태양 전지판이 빛을 받으면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뭡니까? 자, 태양 에너지가 뭘로 전환됐을까요? 예,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 겁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전기 에너지.
다음으로 봅시다. 자, 밑에 보면 파도가 있습니다. 파도는 해양에서 부는 바람이 해수와 마찰을 일으켜 파도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것이, 즉 바람이 지금 이렇게 파도를 일으켰는데 이것이 태양 에너지로부터 어떻게 유래가 되는 걸까요? 태양 에너지로부터 어떻게 유래가 될까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태양 에너지를 받아요. 태양 에너지를 받으면 땅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뜨거워지죠. 뜨거워지면서 뜨거운 열기가 공기가 땅이 뜨거워지면서 그 열기가 공기를 데워서 공기가 따뜻해져요. 따뜻해진 공기는 가벼워져서, 왜냐하면 걔들 각각이 되게 열이 움직임이 크니까 가벼워지죠. 서로 뭉쳐있지 않고 가벼워져서 랄랄랄라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요. 바다는 조금 덜 따뜻해지죠. 그러면 자, 여기 따뜻한 것이 바다 쪽으로 흘러갈 거고요. 온도차가 여기 공기가 많이 모이게 되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몰려가고, 여기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흐르면서 우리는 여기서 바람을 느끼는 거예요. 아, 시원해. 땅에 바람이 바다에서 불어오는 게 느껴집니다. 물론 아십니다. 자,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 태양이 이렇게 바람을 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바람이 불게 만들고 그 바람이 또 파도를 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는 이렇게 공기가 움직이게 하고 움직이고 파도를 움직이게 하니까, 자, 움직이고 위치가 변하는 걸 무슨 에너지라고 합니까? 움직이고 위치가 변하게 하는 걸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파도는 태양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환된 결과예요. 자, 그 다음에 강수를 볼게요. 태양 에너지를 받아요. 이게 B랑 어떤 관련이 있나요? 예, 지표에 물을 수증기 형태로 하늘로 보내면 그 하늘에 있는 수증기가 다시 내려오잖아요. 자, 강수도 태양 에너지가 뭘로 전환될 거예요? 자, 수증기가 움직이고 위치 에너지가 변하게 하는 거,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로 변환된 예입니다. 자, 그 다음 태양열 발전 볼게요. 태양을 받으면 여기 거울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빛을 모아요. 빛을 모으고 그것을 열 에너지로 만들어서 그것을 또 다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열 발전은 태양 에너지가 뭘로 바뀐 겁니까? 전기 에너지로 바뀐 거죠. 전기 에너지. 아까 우리 태양광 발전도 있었고 지금 이건 태양열 발전이죠. 태양광은 빛을 받아서 그거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게 하는 거고, 태양열 발전은 빛을 모아서 열을 만들어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빨간 색깔 이 아이들만 기억을 해주면 돼요. 광합성 보겠습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하죠.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예, 태양 에너지로부터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이네요. 예, 아까 했는데요. 태양 에너지에 의해 지표면이 가열되지만 어떤 쪽은 지표면의 좀 온도가 막 강하게 데워지는 데가 있고, 어떤 면은 지표면의 온도가 별로 이렇게 온도가 별로 안 올라갈 때 그 온도 차이가 생기고요. 온도 차이가 생기면서 그 공기의 그 양도 달라지고 압력도 달라져서 순환하면서 바람이 불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역학적 에너지로 변환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그래서 오늘 했던 것들 어떻게 전환되는지 간단하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자, 교과서 302쪽 펴주세요. 자, 태양
광 발전을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수고 많아요. 자, 여기 보면 구미에 있는 KTX 솔라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회사 자체에 지금 태양 전지를 이렇게 아주 크게 설치를 해놨어요. 건물 전체예요. 그래서 이 건물에서 생산되는 그 수반은 전기는 태양광 발전으로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원리에 의한지 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주 작은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건전지가 필요했죠. 그런데 이 건전지가 필요한 대신에 건전지 대신에 뭐를 넣었냐면 태양 전지판을 연결한 거예요. 태양 전지판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여기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게, 즉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게 전압을 만든다고 할 수 있겠죠. 전류가 흐를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태양광 자동차도 있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만들어 보세요. 태양광 발전에 있는 이게 태양 전지예요. 우리 전지, 건전지 하는 것처럼 태양 전지죠. 전기를 만드는 이 아이가 있고 지금 이게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이 연결된 전선은 장난감 자동차에 연결되어서 이 자동차 장난감에 바퀴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일단 자동차 바퀴가 돌아가려면 자동차의 모터를 돌리려면 여기에서 태양 전지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보내야 되겠죠. 그 원리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태양 빛을 받으면 아까 거기 태양 전지 있잖아요. 그 전지 안에서 전자가 음극적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플러스는 여기 양극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화학 반응을 이 태양빛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전자가 모이고 여기 플러스가 이쪽으로 모이겠죠? 그러면 서로 차가 생기는 거예요. 차가 생기면서 실제로 건전지도 안에 보면 이런 양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의 차로 이렇게 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흐르게 되고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의 모터를 돌리게 되는 거예요. 태양전지 원리입니다. 태양전지는 그러니까 빛을 받으면 바로 전기를 생산하는 식이죠. 빛을 받으면 우리 예전에 했던 열을 발생시킨다든지 어떤 터빈을 돌린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전기를 만드네요. 302쪽에 303쪽을 보겠습니다. 303쪽이에요. 303쪽에 보면 정리에 태양광 발전의 장단점을 써보자고 했는데요. 일단 302쪽에 있는 거 줄을 끄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줄 보면 자, 태양광 발전은 태양 전지판을 이용해서 전기를 얻는 발전 방식이고요. 태양 전지판은 여러 개의 태양 전지로 되어 있는데 태양 전지에 빛을 비춰주면 전기가 생산된다. 그리고 한 개의 태양 전지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매우 작아요. 따라서 태양 전지를 여러 개 연결해서 만든 태양 전지판을 사용해서 필요한 전력을 얻습니다. 효율이 조금 낮다고 할 수 있네요. 자, 303쪽 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장점은요. 자, 필기해 주세요. 햇빛이 비치는 곳에서 항상 이용할 수 있겠죠. 항상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에너지 사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설치를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에너지가 발생이 되겠죠. 근데 어떤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또 많은 비용이 또 발생하죠. 그리고 오염 물질 배출이 없습니다. 단점은 전력 생산량이 작아요. 전력 생산량이 작으니까 필요한 전력을 얻으려면 태양 전지판을 크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많은 장소, 넓은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